얼마 전 잡코리아에서 알바모는 최근 남녀 직장인 628명을 대상으로 체감 은퇴 연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감 은퇴 연령이 53세라고 나왔습니다. 체감 은퇴 연령이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직장에서 최장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냐에 대한 답인데, 반면 실제로 은퇴하기 희망하는 나이는 60세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감 은퇴 연령과 희망 은퇴 연령 사이에 약 7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제약 바이오 부분 체감 은퇴 연령은 무려 43.9세이고 직종으로 살펴보면 인사, 총무, 경영기획, 법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이 51.6세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의 60%는 정년까지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고, 무려 74%는 고용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회사 매출이나 이익 등 실적이 나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뉴스를 접할 때, 또는 회사에서 채용 인원 감축이나 희망 퇴직자 신청 소식을 들었을 때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50세에 은퇴하면 나머지 50년은 어떻게 할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그냥 직장만 다녀서 답이 나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만 다녀서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되는지를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답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선택한 것은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고 부자가 되려고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저 같은 심정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8년 동안 실제로 느끼고 경험했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직장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노후 준비 패턴을 보면 20대에서 30대에 직장을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도 익숙해지고 그동안 결혼도 하고 해서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은퇴 시점이 50대가 돼서야 노후 준비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뉴스나 주위에 많이 보시고 들으셨죠? 아무 준비 없이 직장 생활 하다가 50세에 나와서 치킨집, PC방 같은 거 차렸다가 손해만 엄청 보고 접는 거, 그리고 퇴직금으로 투자한다고 하다가 사기당하고 뉴스에 나오는 거, 정말 이러한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업이나 재테크에 대한 능력도 없이 바로 50대에 직장 나와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노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 다니는 사회 초년생부터 바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20대 30대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노후 준비, 더 나아가서 돈을 굴리는 능력은 충분히 얼마든지 기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수익률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이러한 능력치를 20대에서 30대부터 길러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40, 50대가 되어서 진짜 사기 안 당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수많은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파트 갭 투자입니다. 흔히들 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제일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이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왜요? 투자금도 많이 안 드는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세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물론 처음에 좋은 것 같죠. 월세도 잘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관리도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2년에서 3년 지나고부터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신축인 오피스텔을 선호하는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건축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주위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면 점점 더 내가 투자한 오피스텔은 구축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면 월세를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방법이 상가 투자나 지식산업 투자입니다. 물론 상가 투자나 지산 투자도 잘하면 좋죠. 그런데 부동산 초보자들한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월세도 잘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월세도 맞추기가 쉬워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나중에 그 지역 상권 변동이라던가 경기 상황 등이 안 좋아지면 바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바로 상가나 지산 투자입니다.
특히 신도시 상가 투자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부동산 초보자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도시 상가는 첫 입주 2년 정도는 공시률이 꽤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자꾸 신축 상가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월세 수익률도 계속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갭 투자도 똑같이 리스크가 있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도 전세를 못 맞출 수가 있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등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와 분양 정보는 클릭 몇 번만 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하기가 비교적 다른 투자에 비해 초보자들이 실행하기 쉽습니다. 신축단지 상가 투자와 비교해 볼까요? 신축단지 상가 월세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월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옆에 상가 단지와 비교했을 때 월세는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확히 몇 년 동안 몇 세대의 상가들이 들어설 거라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공실률이나 월세 수익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해 리스크가 커지지요.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나 전세가 그리고 입주 물량 같은 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그리고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초보자일수록 아파트 갭 투자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8년 동안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도 병행했는데 제가 느끼기로도 부동산 갭 투자가 가장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경매 투자, 상가 투자, 그리고 토지 투자 등 정말 다양하게 공부해 보았지만 실제로 아파트 갭 투자가 가장 초보자들이 실행하기에 적합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단 몇 분 만에 그 지역 아파트 시세를 알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장 은퇴 후 노후 준비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5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20대에서 30대부터 해야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갭 투자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투자를 실행할 수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파트 갭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소식 제일 먼저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